안녕하세요. SEO 전문가 닥터서의 정 PD입니다. 저희 닥터서가 SEO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요즘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글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업체들 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거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블로거 분들이 구글에서 상위 노출하는 기초적인 정보조차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SEO가 필수인데요. SEO란 검색엔진 최적화의 줄임말로 구글 검색엔진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기초적인 SEO 정보들과 상위 1%만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글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 전에는 네이버 상위 노출에 대한 문의들이 많았는데 구글 상위 노출에 대한 문의도 네이버만큼이나 많아지고 있어요. 인터넷 트렌드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요즘 인터넷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구글이 현재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이버는 60%가 살짝 안 되게 차지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구글의 2배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네이버가 꽤 긴 시간 동안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날짜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최근 10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한 8년 전쯤만 해도 네이버가 검색 시장 점유율을 80%를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천천히 줄어서 지금 60%까지 줄었고 구글은 가장 적었을 때 7%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30%까지 늘은 겁니다. 이건 이제 전체 시장 데이터고요. 저희가 비즈니스 경제 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늘어서 구글이 노란색이죠. 구글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지금은 네이버를 앞질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나 경제 관련된 정보는 사람들이 구글에서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비즈니스 경제 쪽 컨텐츠를 다루시는 블로거라면 구글을 노리시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역시 노란색이 구글입니다. 서비스 부분도 보시면은 구글이 네이버를 앞지르고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분들께서도 이제는 네이버보다 구글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한테 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네이버가 구글을 압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단한 생활정보나 맛집, 지식인, 카페, 쇼핑까지 네이버는 아직도 한국 시장에 유리한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적인 측면에서 구글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성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버도 좋지만 구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글에 노출이 되는 블로그를 운영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은 여러분이 쓰신 블로그를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하고 순위를 먹여서 검색 결과에다가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많은 사람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위 노출이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검색 결과 1위에 나타나게 되면 검색한 사람의 50% 넘는 사람들이 1위 글에 들어갑니다. 2위 글부터는 20%대로 떨어지고 3위 글 같은 경우는 10%대로 떨어지고 사실상 10위 밖으로 나가면 클릭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 SEO를 하셔야 됩니다. 이 SEO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 자료는 First Page Sage라는 미국의 SEO 기업에서 포스팅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3 구글 알고리즘 랭킹의 요소들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력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로드입니다. 21%를 차지하고 있죠.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머물게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상위 노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21%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5개 중에 하나는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을 쓰실 때, 블로그에 제목을 쓰실 때 무조건 키워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타이틀 메타 태그라는 것이 여러분이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블로그를 작성하실 때 블로그 제목이 타이틀 메타 태그가 되거든요. 그 타이틀 메타 태그 안에 검색하는 사람이 검색할 키워드를 꼭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구글 상위 노출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위에 3개의 글을 보시면 전부 다 구글 상위 노출 들어가 있죠. 구글 상위 노출 들어가 있죠. 구글 상위 노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의 키워드가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15%를 차지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백링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백링크는 다른 홈페이지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링크들을 씹는 행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은 내가 한 가지 주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글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전문가라는 증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기준은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14%지만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등으로는 사용자 참여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블로그로 들어와서 이 블로그에서 얼마나 머무르는지, 이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제목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지, 내부 링크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내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사용자 참여도라고 합니다. 이게 11%나 차지해요. 그러니까 단순 정보성 글보다 여러 컨텐츠가 연계되어 있는 글 같은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내 글로 들어오게 해서 내 글을 끝까지 읽도록 만들고, 끝까지 읽고 나서 궁금한 글이 있어서 또 이동하게 만들고, 아니면은 호감도를 높여서 이 사람이 내 홈페이지 안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등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글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콘텐츠 신선도 있죠. 이거는 얼마나 최신 글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구글은 최신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일수록 좋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했던 포스팅을 최신 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포스팅을 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 했던 포스팅도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안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만 해도, 새로운 것들로 교체를 해서 다시 올려주시기만 해도 콘텐츠 신선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신뢰성이 중요하고, 밑으로 보시면은 모바일 친화적인 웹사이트, 내부 링크, 페이지 속도, 사이트 보안, 스키마 태그, 메타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인지,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프페이지 SEO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쓸 때 하는 것이 아닌 블로그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 겁니다.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다 합치면 14% 정도 돼요. 만약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면 이 중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티스토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를 많이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워드프레스의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들을 노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워드프레스를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 22개까지 다 포함해서 한 28개 정도의 요소들이 합쳐서 14%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굳이 나눠보자면 이렇게 28가지 종류가 오프페이지 SEO고요. 온페이지 SEO, 블로그를 쓸 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2개랑 1등, 2등 이렇게 2개랑 4위부터 7위까지 이렇게 4개, 그러니까 총 6개가 온페이지 S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약에 계속 쓰시면, 지속적으로 쓰시면 전문성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신뢰성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콘텐츠의 신선도 계속 업로드를 하니까 신선도 올라가게 되죠. 타이틀 메타 태그, 타이틀 안에 키워드 다들 집어넣고 계십니다. 집어넣으실 거죠. 혹시 안 집어넣고 계시다면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참여도, 매력적인 콘텐츠를 업로드를 한다는 게 사용자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올리겠다는 말이랑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블로그를 계속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6개, 백링크를 제외한 이 6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치들을 다 더하시면 매력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로드만 해도 72%의 SEO가 끝났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 6가지를 다 더하면은 7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처음 만드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들이 14%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28개의 요소가 있어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특정 테마들을 사용하시면은 대부분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티스토리의 경우에도 티스토리 자체에서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부 링크나 페이지의 속도 정도만 우리들이 개선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원래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비슷비슷한 수치를 가지게 되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글에서 상위 노출될 퍼센트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에 홈페이지 SEO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만 해도 72%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엉덩이가 무겁게 오래 매력적인 콘텐츠를 고민하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위 노출 10등 안에는 무조건 드실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업로드만 계속 하시면 계속 우리 홈페이지의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문제는 경쟁 강도가 센 키워드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상위 노출을 하고 싶어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백링크에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백링크 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백링크는 다른 사람 홈페이지에 가서 내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링크를 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데나 막 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보다 점수가 더 높은 데에 가서 다셔야 되고요. 댓글에다가 달면은 인정이 안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포스트에 써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백링크를 많이 다시면 포스트의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을수록 포스트의 점수가 높아집니다. 한 곳에서 여러 개를 받는다고 마냥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백링크를 달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많고요. 잘못 달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을 전부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72%입니다. 계속 매력적인 콘텐츠를 고민하면서 계속 업로드 하세요. 그러면 상위 노출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를 쓰고 계시면 오프페이지 SEO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워드프레스 사용하실 때 오프페이지 SEO 테마를 사서 쓰시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요소들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세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느껴질 만큼 계속 업로드를 하시면 내 블로그의 수치가 높아지고 전문성과 신뢰성 높아지고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사람들 체류 시간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상위 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률이 세지겠죠. 어떤 특정 키워드들은 돈이 되는 키워드들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은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에서 상위 노출을 하면은 들어오는 수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내가 등수를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등수를 가르는 핵심은 백링크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블로그 SEO에서 상위 1%들이 알고 있는
이것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닥터서의 였습니다.